안녕하세요. 행정일일사입니다. 오늘은 외식업 운영하시면서 정말 아차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바로 그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는 절대 아니겠지 싶지만 바쁜 현장에서는 정말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을지 외식 사업자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또 대응 방안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실수로요. 소비기한이 한 하루 이틀 지난 소스 하나를 깜빡하고 냉장고에 그냥 뒀어요. 그러다 단속에 딱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런 경우에 무조건 그냥 법대로 영업정지, 이걸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게 많은 사장님들이 제일 좀 두려워하시는 시나리오일 텐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법규 위반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딱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를 보면요. 위반 행위의 동기나 아니면 그 결과, 또 위반 정도 같은 걸 좀 참작해서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쉽게 말해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 사업주분의 여러 좀 딱한 사정이나 아니면 노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처벌 수위를 조절해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둔 거예요. 법에도 그런 참작의 여지를 딱 명시해뒀군요. 단순히 위반 사실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게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 그러니까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행정청이 이런 감경 사유들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적으로 감경의 문은 일단 열려 있고 행정청이 그 문을 좀 들여다볼 의무까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또 증명해야 할까요? 그래야 그 감경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특히 바쁜 주방 환경에서는 실수 하나로 큰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을 텐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주장 포인트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이게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였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직원 위생 교육, 특히 식자재 선입선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원칙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입사한 신입 직원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실수다, 이런 점을 구체적인 정황이랑 같이 설명하는 거죠. 소비기한이 예를 들어 5일 지난 소스 한 개가 왜 발견됐는지 그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이게 상습적인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신 소스 종류가 한 2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 그것도 주력 메뉴가 아니라 손님들이 거의 찾지 않는 사이드 메뉴용 소스였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식자재 관리 상태랑 비교했을 때 아주 사소한 부분의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었고 또 실제 위험도도 낮았다.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요, 셋째로 평소 가게 운영에서 공익에 기여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려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거나, 아니면 남은 음식을 고객이 원하면 위생적으로 포장해 준다거나,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면 이런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고 부채가 한 5천만 원이나 늘어난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영업정지까지 당하면 가게 문은 닫아도 임대료나 직원 4명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잖아요. 또 보관 중인 신선식재재는 다 폐기해야 하고 어렵게 쌓아온 단골 손님마저 잃게 되는 등 그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실수에 비해서 영업정지라는 처벌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비례의 원칙이요? 그 위반 행위의 무게하고 처벌의 무게가 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단순히 법 조항만 딱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처분이 사업주한테 미치는 현실적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법원에서도요,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이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피해로 보거든요.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 자체는 솔직히 인정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감경 사유들, 특히 현재 처한 어려운 경제적 사정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이게 현명한 대응 전략입니다.
전략입니다. 결국 그 단순 실수를 넘어서 평소의 관리 노력이라든지 위반의 경미성, 또 공익기업 활동, 그리고 사업장의 실제 어려움까지 이걸 다각도로 보여주면서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사업장 전체의 운영 상태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군요. 특히 이 비례원직, 즉 처벌의 적절성 문제는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칫 작은 실수 하나가 정말 성실하게 운영해온 사업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영업정지는 단순히 며칠간 문 닫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직접적인 매출 손실은 물론이고 임대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담, 재고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게 확보한 고객과 가게의 신용도 하락까지 그 파랑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예상치 못한 위반으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바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점, 그리고 법에서 인정하는 감경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법적 구제 방안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바쁜 일상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완벽한 예방과 또 효과적인 사후 대응 사이 그 균형점을 찾는 고민이 늘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행정1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